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 승객 등이 다쳤습니다. 시내버스의 브레이크 파열로 의심되는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8시쯤 전주시 우화동 번화가 앞 도로.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앞서가는 차량들을 피해 고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턴하던 트럭과 충돌해 높이 떠오르더니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막 텅텅 그렇게 막 말도 못하게 큰 소리가 나서 그것도 무엇이 폭파한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와 시내버스 탑승객 6명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전화하고 이제 사고가 내려오느라 브레이크 살짝 밟았지. 그래서 그때 거기서 또 브레이크가 안 박히고 악셀레터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경찰은 운전기사와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시내버스 브레이크의 결함 여부와 버스 정비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부와 한국 GM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군산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언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군산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에 대한 실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 GM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내걸은 3가지 원칙을 GM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부평이나 창원 공장과 달리 군산 공장의 재가동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미온적인 방침은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재차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이윤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주실 것을. 당연히 일시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몇 년을 더 가게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에 좀 제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GM 군산 공장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은 비등하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민주평화당이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을 외치고 있지만 힘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산 조선소 사태 때에도 총리의 수차례 군산 방문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라도 총 생산액의 6%를 차지하는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의 연이은 폐쇄. 지역 경제 전체에 절체절명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형 사업장에 잇따른 가동 중단이 결국 생산 기지에 머물고 있는 지역 산업 구조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규모 지역 산업 현장이 대부분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단순 생산 기지에 불과해 기업 본사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과 기업 유치의 전략에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하는데요. 우리 전북을 연고로 하는 전북현대모터스는 올해도 당연히 리그 우승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시즌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일본 가시와 레이솔과 홍콩 키치 SC를 연파한 전북현대. 기세를 몰아 다음 달 개막하는 K리그 통산 6회 우승을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다른 팀들보다 먼저 시즌을 시작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선수들의 몸놀림은 가볍고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리그가 개막돼도 이런 좋은 흐름을 가지고 한 시즌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적생들의 활약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아드리아노를 비롯해 티아고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홍정호 등이
박공에 더욱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Que o objetivo de nossas jogadoras, comissão vamos dar a resposta no final do campeonato, que é o título que vocês todos merecem. 전북은 다음 달 1일 현대가 맞수인 울산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을 치른 뒤 서울 그리고 상주와 잇따라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팀 컨디션이 좋은 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FA컵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큰 응원을 받으면서 홈에서만큼은 모든 경기를 이겨야 된다. 또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올해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내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층 강력해진 전북이 팬들에게 얼마나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무주, 진안 등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전략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무주군의 브레인푸드와 진안의 홍삼 한방도시, 임실군의 치즈와 약초, 과일이 연계된 신산업 등을 시군별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장수군은 사과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과 순창군은 장류의 건강 이미지를 활용한 힐링과 테라피 산업 육성 등이 꼽혔습니다. 김윤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명된 김윤덕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9대 전주 완산 갑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전주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정 시장은 호남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시민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 측은 민주평화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